이번 시간에는 기계 3장 기계 공작법에서 주조 부분 설명을 하고 소성 가공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조 다이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이캐스팅 하면 이제 영어죠.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대로 외웁시다. 주조 이퀄 다이캐스팅. 다이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테이블이나 이런 이제 덩어리 같은 거죠. 그죠? 캐스팅 하게 되면은 뭔가 쏟아붓는다. 그래서 우리 한자말로 하면 이제 주조죠, 주조. 이 주조라고 하는 것이 옆에 이제 그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짝을 이렇게 맞췄죠, 그죠? 이쪽에는 면이 있고 이 파팅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했네요. 이거 우리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잉어빵 할 때 뚜껑 이렇게 덮죠, 그죠? 그 뚜껑 열었다 할 때 거기가 이제 파팅 라인이죠. 그래서 꼭 뭐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처럼 속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최종 주물인데 요 속에 이제 푹 파여져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러너라고 있습니다. 러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 물을 부어 넣게 되면은 쭉 이렇게 이제 그 퍼져야 되겠죠. 이렇게 녹은 금속 센 물을 여기 붓게 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차게 됩니다. 하고 이제 냉각이 되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데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파팅 라인에서 잘 쪼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묶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거 끄르고 파팅 라인에서 쪼갠 다음에 이 그 캐스팅된 주물을 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로케이팅 핀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두 개 조립할 때 맞춰서 끼는 겁니다. 자, 주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은 샘물 금속을 틀에 부어 형상을 만든다. 다이 캐스팅. 다이죠. 이거 만들어지는 게 이제 캐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형 또는 이제 모형, 목형, 뭐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겠죠. 뭐 지금은 뭐 이제 목형 하면은 이제 모델,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로는 얘기했고 샘물 통로고. 근데 이 주물 만들 때 이 이제 샘물을 붓게 되면은 고온에서 이제 팽창이 되어 있죠. 이제 냉각이 되면은 수축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보다 좀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목형의 구배 여기서 얘를 빼낼 때 이 모양이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못 빼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구배라고 합니다. 이런 거 구배. 예, 톡 하고 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둥글둥글 라운딩이 필수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둥글둥글 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야 샘물이 잘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간단한 게 뭔데 이 속에 또 어떤 모양을 갖다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걸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모양을 띄우려면 쇠로 된 받침대 같은 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코어를 주물 내에 이제 고정시키는 이제 받침대가 필요한데 이 주물하고 같은 재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떤 모양을 공모양을 넣고 밑에 이제 같은 재질로 넣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붓게 되면은 같이 녹아버려요. 그죠? 그럼 표가 안 나죠, 그죠? 일단 받쳐준 역할을 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녹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목형은 그 예를 들어서 속이 빈 줌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 속이 비었다는 거를 준공이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빌공자, 준공용 줌을 만들 때 이 빈 공간을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받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금속으로 지금 이제 다이를 만들었는데 이 주물사라는 걸로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그 눌러가지고 성형을 하면은 하고 이제 구멍해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뭐 그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그 놀이터에서 모래 가지고 손 놓고 이렇게 해서 구멍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다른데 주물사는 그 내열성, 내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우니까 특수 모래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아야 잘 식어요. 그 다음에 성형성 하고 이렇게 누질러 가지고 만들었을 때 모양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압축 강도가 좋아야 됩니다.
특수주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심주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핵 원료인 우라늄만 이제 원심 분리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이제 세탁기 같은 통에 주행이죠. 그 샘물을 넣고 세탁기처럼 고속 회전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바깥쪽 면으로 밀리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가운데가 비어 있는 통 같은 뭐 요런 이제 원형 껍질 같은 거를 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쉴드 주조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샘물이 주형 표면과 접촉해서 급냉을 시켜야 돼요. 열처리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면 경도가 이제 증가하고 내부 알맹이는 어차피 서서히 이제 식게 되니까 인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쉴드 주조. 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칠리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춥다, 뭐 서늘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쉴드, 서늘한, 즉, 급냉시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 캐스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금속 주형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물을 이렇게 주입하고 이렇게 눌러야죠.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이 캐스팅해서 만든 제품을 보게 되면은 표면이 균일하고 별도로 또 그 2차로 다듬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밀도가 높죠. 주물 중에서는 제일 정밀도가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얇은 형태의 주물에 적합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쓰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절삭 가공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트를 써가지고 이제 깎아내려고 하게 되면은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다이캐스팅 하면 어떻죠, 이제?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제작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어넣는 샘물의 용융점이 높으면은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형을 그 탄소광으로 만들었는데 탄소광을 부어 넣는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예 들러붙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융점이 낮은 금속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광으로 만든 다이에다가 이 구리나 알루미늄 그 용탕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은 하고 이제 가압을 하게 되면은 그 굳겠죠. 그 다음에 그 저기 파팅 라인에서 쪼개가지고 이제 이 끄집어낼 때에 이 탄소광은 이제 튼튼하잖아요. 근데 알루미늄이나 구리 제품은 좀 말랑말랑하고 일단 그 사이에 분리가 잘 되도록 뭔가 이제 이 기름칠 같은 거를 잘 해놓게 되면은 쪽 빠지죠 이제. 근데 만약에 둘 다 이제 같은 금속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떡이 돼가지고 붙어버리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 다이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주형 기법입니다.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기출 문제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조를 위한 목형을 실물 설계 치수보다 크게 만드는 이유로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번 수축 여유와 가공 여유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실물보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건보다 주형이 어쨌든 크기는 좀 커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그 부어 넣는 샘물이 사실은 이제 뜨겁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부어 넣어서 식게 되면은 쫄아듭니다. 그게 이제 수축 여유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하고 이제 그대로 제품을 쓰느냐? 아니죠. 일단은 깔끔하게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공 여유까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잔형을 덧붙임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뭐 여기다 뭐 붙이기는 뭘 붙여요, 그죠? 그냥 만들어서 가공해서 끝나는 거죠. 3번 코알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알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샘물 붓기 전에 속에 어떤 모양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받침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어 넣게 되면은 그, 그 코알 모양만큼 제외하고 이 어떤 주조 제품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받침대라든가 이런 이제 코어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서 거기에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거는 뭐 이제
치수 크게 만드는 문제하고 큰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주형의 치수가 크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설계도 치수보다 여유 있게 이제 만들어야 될 따름이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송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기 중간고사 전까지 열심히 하니까 소송 가공까지 왔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각자가 저기 이제 몇 가지 찾아보라는 게죠, 동영상.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진도가 좀 빨라지네요. 시험 공부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소송 가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송이란 말이 이건 이제 기술적 용어가 돼가지고 뭐 일반적으로는 별로 쓰이질 않습니다. 찰흙이나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힘을 가하면은 이제 변형이 가능하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힘을 빼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탄성에 반대죠. 이제 탄성은 힘을 가했다가 힘 빼면은 정확하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탄소광의 경우도 떡 반죽하듯이 프레스를 눌러서 모양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기계적 성질이 이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단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왼쪽 그림에 그 가열된 탄소광이 있는데, 이거 한마로 때리면은 이제 납작한 이제 북처럼 모양이 바뀌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제 가소성, 이거 뭐 땡기면 쭉쭉쭉 늘어나고, 부피는 보존이 됐는데 그 스타벅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힙을 가하면 이제 모양이 쭉쭉 바뀌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가소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연성, 금속의 경우 구리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좀 말랑말랑하죠. 금속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얇은 금속판 같은 경우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저거 비슷하죠. 뭐 이제 피자 위에서 꾹꾹 누르면은 좀 넓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퍼지는 거를 이제 전성이라고 합니다. 가단성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가열된 탄소광을 한마로 패든지 프레스로 찰흙처럼 이제 압축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냥 뭐 강제로 뭐 누르는 거죠. 뭐 한마로 두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그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 포징이라고 하죠. 영어로 포징, 단조. 그, 이 단조하고 이제 아까 캐스팅하고 두 가지 있죠. 그죠? 이건 뭐 굉장히 스포츠 용품인데, 골프채라고 있습니다. 골프채. 예전에 그 이제 핑이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인데, 골프채가 이제 캐스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프로들은 캐스팅 쓰지 않습니다. 이제 캐스팅으로 골프공을 딱 그 임팩을 주면은 캐스팅의 경우 같은 나오는 소리가 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단조로 이렇게 이제 이 골프채에서 골프공 때리면은 그 찹사닥해서 이제 귀셔대기 때리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아마 이제 쇠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용은 이제 단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들은 그 캐스팅, 그 정밀 캐스팅이죠. 근데 이제 이 캐스팅이 좋은 게, 아까 텅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잘못 치게 되면 충격이 이제 어깨, 목 이런 데로 올라오는데 이 엘보가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단조로 한 이제 포징 골프채를 쳤을 때 잘못 휘둘러서 뒷땅을 치거나 이거 하게 되면은 띵 하고 울리는데, 저기 엘보입니다. 엘보. 실제로 겪어본 이제 경험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백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힘을 가면 이제 왕창 변형하죠. 근데 힘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은 뭐 왕창 변형 모양 자체는 거의 그대로인데 약간 꿈틀거리면서, 왜냐면 탄성이 그때 조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변형합니다. 그런 걸 스프링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속으로 뭘 만들어서 소성 변형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설계도 감안해 가지고 힘을 제거하면 약간 꿈틀하면서 변형한단 말이에요. 그 최종 변형인 설계도하고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실제 그 절삭을 하든지 뭐 힘을 가해가지고 뭐 관절 꺾기를 하든지 해서 영구 변형이 생길 정도로 이제 변형시키게 되면은, 그 변형된 그 부위 경도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경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그 우리 뭐 인체 내에서도 그 다리 그 축구라든가 뭐 심하게 해가지고 발을 너무 심하게 쓰죠, 그죠? 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딱딱해지죠, 그죠? 그거 저 가공 경화예요. 금속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피가 굳으면서 액체가. 네,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선 가공에서 중요한 재결정과 재결정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결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결정 조직에서 새로운 결정이 생성되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재결정 온도가 중요한데요. 이 재결정 온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는 이제 열간 가공, 그 아래로는 냉간 가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이 열간, 냉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성 가공의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철의 경우에는 이제 500도 기준입니다. 텅스텐은 1200도, 니켈 600도, 알루미늄 150도. 원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1200도 이상이라야 그 녹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723도 근처에서 이제 A1 변태점을 가집니다. 자, 왼쪽 그림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500도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빨간 줄을 그어놨죠. 그 아래쪽은 이제 마을텐사이트 조직이 그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그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주도적이죠. 그 분기점이 온도가 이제 500도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열간 가공, 그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은 냉간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열간, 냉간 가공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그 탄소 강의 뭐 재결정 온도라든지 또 이제 이 어떤 온도 조건에 따른 그 미세 조직 뭐 거기에 따라서 이 강판의 성능이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죠. 뭐 이런 이제 상식적인 것들은 우리 이제 그 일반 기계공학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고장력 강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자동차 전체에 이제 고장력 강판을 쓰는 건 아니고 이 중요한 프레임 있죠, 그죠? 중요한 그 프레임 부분에서는 이 고장력 강판이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차 위로 이렇게 프레임을 형성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짝 걸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수직으로 가로 내리는 뭐 버팀목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바닥판에 이제 가로목을 또 대요. 이제 차 이제 옆에서 부딪혔을 때 차가 이제 어느 정도 강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장력 강판을 특별하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 도어에 바깥쪽 뭐 이런 데도 고장력 강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고장력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기계 재료의 그 인장 강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이 중량을 줄이려는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이따 이제 그 우리 중간고사쯤 되게 되면 이제 재료학을 배우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인장 강도라는 게 나옵니다. 기계 재료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 거를 이제 극대화시킨 그런 이제 강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90년대 말 정도부터 이제 포스코나 뭐 신일본 제철 뭐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웬만한 그 자동차 하면은 고장력 강판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차량의 성능이 뭐 이 충돌 성능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장력 강판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충돌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접촉 사고라든가 해서 우그러지거나 하게 되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 급속하게 부식이 됩니다. 성능이 좋은 대신 또 그 약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수리해가지고 강판 뭐 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교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도장을 하잖아요, 그죠? 한 다음에 반드시 한 200도 정도 이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성능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일롱게이션 해서 가로 퍼센티지가 돼 있는데 요거 아마 재료역학에서 다룰 거예요. 이제 우리 일반 그 탄소 강판의 경우에 0.2%죠. 이제 10편 만들어 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이 0.2%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소성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뭐 찍 하면서 늘어난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이제 일롱게이션 어떤 성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보면 이제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메가파스칼. 원래 0.1 메가파스칼이 대략 기압으로 치면 1기압입니다. 1 메가파스칼 하게 되면은 이제 10기압 정도 해당하겠죠, 그죠? 10기압 정도. 예. 근데 이제 이게 저거죠, 이제 이 1 뭐 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느냐, 이런 이제 응력 개념에서 어떤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한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래의 강판이라고 써놨죠, 그죠? 종래의 강판. 보게 되면 한 200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몰고 다니는 마르샤 같은 게 이제 96년식인데, 요런 이제 종래의 강판을 사용을 했죠. 내 차는 이제 부식은 잘 안 되는데, 그 아연 도금을 좀 심하게 했어요. 옛날에 아마 그 일본에서 그 뭐 미국에 수출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그 아연 그 도금을 아주 이제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한 30년 정도 돼 가는데 별로 이제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차 그 고장력 강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인장 강도 성능은 대단히 뛰어난데 접촉 사고라든가 또는 겨울철에 주행할 때 그 저기 염화칼슘 많이 뿌리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급속하게 부식이 됩니다. 한 7년 정도면 다 사가버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눈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싼 돈 주고 꼭 그 저기 고압 세차 같은 걸 해야 차를 이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래 강판을 쓰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 근데 지금은 종래 강판 쓰지를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타원형 크게 그려놨죠, 그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타고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래 강판 다음에 나온 게 그 성능 개량을 쓰는 그 바로 밑에 보면 트립이라고 되어 있죠, 트립. 트립 강판이 그 2000년도에 이제 많이 쓰였어요. 그 차 그 저기 어떤 이제 이 찌그러지는 데 대한 충돌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버티는 뭐 이런 성능들이 아주 좋습니다. 차가 무조건 저기 안 찌그러지면 되는 건 아니에요. 프레임은 안 찌그러져야 되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이제 도배해 놓은 강판들은 적당히 우그러져야 그 승객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운전수와 승객들이. 여기 인자 강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0 메가파스칼대에서 500대로 이제 트립 500을 넘어가죠,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장력 강판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쓰게 되었죠. 지금 차들은 요즘 나온 차들은 다 이제 고장력 강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경량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에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경량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요즘 차들은 하도 접촉 사고 나서 찌그러지게 되면은 그 막 이 찌그러진 부분 이제 수리해서 펴고 도장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그 한 200도씨 정도까지 범위에 열 처리 공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장력 강의 그 성능이 제대로 이제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Third Generation AHSS, 이게 아마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뭐 이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끝이 없습니다. 기술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럼 종래 200짜리인데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1400, 뭐 예를 들어서 10편이 10% 20% 이제 늘어날 때에 종래에는 이제 200메가파스칼이면 찍 하고 늘어났는데, 지금은 뭐 7배, 뭐 1400 정도의 강한 이제 응력을 가해야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탄소 강판의 어떤 성능 개량이 이제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그 일반 기계공학 시험 범위는 이제 벗어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정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